가정의 달 5월을 앞둔 4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오늘 아침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막 양말 한 짝 찾느라 온 집안이 전쟁터 같았나요?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침마다 아이들 등원시키느라 꽤 땀을 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우리네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침마다 아주 혼을 쏙 빼놓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싸구려 필요육 상자 하나랑 잘 개어진 셔츠 한 장이 우리 아이가 평생 살아갈 도덕적 의지력을 결정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들으니까 약간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요. 옷장 정리랑 도덕성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딥다이브에서는 세 자녀 지도법 18장을 바탕으로 한 하늘 정원사 엄마의 52주 여정 제17주차 지침을 살펴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명확합니다. 바로 질서와 규칙이 있는 단정한 생활이 어떻게 아이의 평생을 잡아주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 여러분, 특히 짐을 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대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에 완벽한 질서랑 규칙을 세운다는 게 막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현실 육아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네. 퇴근하고 막 녹초가 돼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거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제자리에 두라고 가르칠 에너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좀 편안하게 쉬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네, 당연히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엄격하게 막 규칙을 강요하면 이게 자칫 아이의 창의성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무슨 병영생활처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규칙적인 환경하고 억압적인 통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가 제시하는 세계관은 그거랑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반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문헌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으로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 다들 아실 텐데요. 아, 네. 아주 익숙한 성구죠. 네. 여기서 저자가 전달하려는 핵심은 질서라는 게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화와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한 하늘의 제1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 자료를 보면 아주 단호하게 질서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와, 질서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문장이 되게 강력하네요.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이 무질서한 거랑 행복이나 평안이 없는 거랑 그 연결고리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인과관계를 이해하려면 아이들의 심리 발달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자료에서는 막 화려하고 비싼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아, 비싼 장롱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보잘것없는 나무 상자, 필욕 상자라도 아이가 자기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스스로 두도록 가르치는 그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깨는 것, 이런 것들이죠. 아, 일상적인 루틴을 지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단정한 생활 습관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소유와 책임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충동을 지연시키는 만족감입니다. 아, 충동을 지연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막 놀고 싶은 마음이나 어지르고 싶은 그 본능을 스스로 꾹 참아보는 경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장난감을 막 다 어지르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이 들 때 그걸 누르고 정해진 자리에 물건을 딱 놓잖아요? 그때 아이의 뇌에서는 작은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승리. 되게 멋진 표현이네요. 네, 매일 반복되는 이 사소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아이의 도덕적 정력, 즉 의지력이라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을 치우는 물리적인 행동이 사실은 내면에서 충동을 조절하는 정신적인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확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질서나 규칙이 아이를 답답하게 가두는 감옥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되게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장치인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온실에 있는 온도 조작기 같은 거 아닐까요?
온도가 막 제멋대로 널끼면 식물이 살아남으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근데 예측 가능한 온도가 딱 유지되면 식물은 맘 편하게 잎을 뻗고 성장하는 데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요. 와, 그 온실의 온도 조절기 비유 진짜 기가 막히네요. 오늘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으셨어요. 아이들의 뇌는 아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히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 어른들처럼 세상 경험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겠네요. 맞아요. 본능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내 옷은 저 상자에 있고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잔다. 이런 변함없는 질서가 아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아, 내일도 오늘처럼 안전할 거라는 그 예측 가능성이군요. 네, 그게 주어질 때 비로소 아이는 불안을 탁 내려놓고 진짜 자기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물리적인 정돈이 오히려 인지적인 에너지를 아껴준다는 통찰이 되게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저 같은 평범한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 맞아요. 머리로는 이 일관된 질서가 중요하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엄청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대형마트에 갔는데 아이가 막 장난감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땀이 나는 상황이죠. 네, 주변 사람들 시선은 막 따갑게 꽂히지. 저는 직장에서 시달려서 에너지가 이미 마이너스 상태지. 이럴 때는 그냥 아유 그래 오늘만 사줄게 이러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오늘 한 번만 치우지 말고 그냥 자자 이렇게 예외를 두게 되거든요. 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하면 이게 아이 내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의 저자가 굉장히 날카롭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분이나 그날의 피로도에 따라서 규칙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때 아이가 겪는 혼란에 대해서요. 아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겠죠. 엄청나죠? 부모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거나 어제는 안 되던 걸 오늘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허락해버리면 아이는 부모가 세운 그 원칙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아,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기준이 부모의 기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크게 때를 쓰느냐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는데 거의 천재적이거든요. 아, 우리 집 규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네. 내가 마트 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뒹구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오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쳐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걸 순식간에 학습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되게 무섭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일관성 없는 훈육이 지속되면 아이 속에 통제할 수 없는 강한 자아, 즉 엄청나게 고집센 성미가 자라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듣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는데요. 이건 마치 그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이 날씨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 신호를 바꾸는 거랑 똑같네요. 오, 신호등이 날씨에 따라 바뀐다고요? 네. 빨간불은 명확하게 정지라는 의미여야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빨간불이 정지였는데 오늘은 막 비가 오고 우중충하다고 빨간불이 직진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떨까요? 와, 그러면 운전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지겠네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결국 아무도 그 신호등을 안 믿게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네요. 부모의 원칙이라는 신호등이 막 부모의 피로도 같은 날씨에 따라 수시로 변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면에서 감정의 대형 사고가 터지는군요. 네, 그 신호등 비유가 지금 이 메커니즘을 너무 잘 설명해 줍니다. 신호등이 고장나면 운전자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처럼 부모의 일관성이 무너질 때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도 사실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 고집을 부리는 게 불안해서 선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군요. 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한계가 어딘지 시험해 보려고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국 그 불안이 아이 품성을 망가뜨리고 통제 불가능한 고집으로 굳어진다는데 오늘 문헌의 핵심적인 분석이죠. 그렇다면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막으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안 된다고 한 건 막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윽박질러 서라도 안 된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는 명확하게 배격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바로 단호한 사랑과 따뜻한 일관성입니다. 단호한 사랑과 따뜻한 일관성이요. 화를 내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는데요. 부모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막 성급한 기질을 보이거나
화를 폭발시키면 그 부모는 결코 아이에게 자제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와, 부모가 먼저 감정의 질서를 잃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행동의 질서를 요구하겠냐 이 말이군요. 이건 진짜 명치를 세게 맞은 기분인데요. 피곤할 때는 단호함보다 그냥 분노를 선택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자기 통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전문가로서 청취자 부모님들께 문헌의 한 가지 강력한 비유를 들어 깊은 호소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비유인가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기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차가 좁은 레일 위를 달리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규칙이 없는 넓은 진흙탕 평원에 기차를 올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바퀴가 빠져서 한 발짝도 못 가겠죠? 네, 맞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너지란 에너지는 다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차가 단단한 레일 위에 올라가 있으면 탈선할 걱정 없이 최고 속도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죠. 아, 궤도가 확실하게 잡아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 세워주신 선한 규칙은 아이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절대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게 달리게 해주는 인생의 레일입니다. 오늘 아이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질서의 울타리를 꼭 세워주십시오. 무한한 허용은 아이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의 진흙탕에 빠뜨릴 뿐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명확한 규칙과 한계선이 바로 그 레일이군요. 아이가 여기까지는 안전하구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명확히 알면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일관성 있는 질서가 결국 세상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 인생의 레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레일을 당장 오늘 우리 집 거실에 어떻게 깔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갑자기 막 코르락이 불면서 자, 기상! 이불 각 잡아서 개라! 이렇게 군다 조교처럼 할 순 없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수십 개 규칙을 만들면 아까 우려하신 병영 생활이 되는 거고요. 이 문헌의 지침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천 미션을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 실천 미션?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집만의 골든룰 딱 3가지만 정해보는 겁니다. 딱 3가지요. 뭐 10개, 20개 안 하고 딱 3개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규칙이 너무 많으면 아이들 인지적으로도 부담이 크고요. 부모님들도 그거 다 통제하고 확인하느라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이나 상황에 맞춰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규칙 3가지만 추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바로 손 씻고 겉옷은 옷걸이에 걸기. 아니면 잠들기 10분 전에는 거실 장난감 상자에 정리하기. 혹은 화가 나도 물건 던지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죠. 이걸 가족이 다 볼 수 있게 냉장고에 딱 붙여두는 겁니다. 3가지 정도면 아이들도 기억하기 쉽고 부모도 일관성을 유지할 에너지가 되겠네요. 심플해서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정하는 건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미션이 성공하려면 부모님 자신이 먼저 그 3가지 규칙을 어떤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헉, 결국 화살이 부모인 제게로 돌아오는군요. 솔직히 애들보다 제가 그거 안 어기는 게 제일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원래 부모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죠. 만약에 외투는 옷걸이에 걸기를 골든룰 1번으로 정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너무 지쳐서 막 소파에 허물 벗듯이 겉옷을 던져놓고 눕는다. 그러면 그 순간 아이 머릿속의 신호등은 다시 고장나 버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그 외투 하나가 100번의 잔소리로 세운 원칙을 그 자리에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크잖아요.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부모가 먼저 피곤함이나 귀찮음을 통제하고 작은 질서를 매일 지켜낼 때 아이는 그걸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헌을 깊이 파헤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육아라는 건 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인 제 자신의 충동을 다스리고 수양하는 과정이네요. 아이의 도덕적 근육을 위해 부모가 먼저 인내심 근력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논의의 종착점입니다. 부모의 단호한 일관성,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는 모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규칙도 종이 쪼가리일 뿐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관된 레일을 깔아주시면 아이는 어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올 한 해 1분기 동안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쉼없이 달려오신 목동교회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우리 목동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단호함과 따뜻한 일관성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우리의 사소한 물리적 정돈이 아이의 도덕적 질서에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 아이가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조용히 질서를 부여해둘 수 있는 우리 집의 작은 공간은 어디일까요? 그게 식탁 위가 되었든 현관 신발장이 되었든 그 5분의 정돈이 내일 아침 우리 아이 마음속에 어떤 안전한 레일을 깔아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통찰이 여러분 가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